골드는 현재 0.34% 빠진 17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조금 하락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요. 마사님의 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카운트다운 갑니다. 3, 2, 1. 매수 관점으로 유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골드는요, 상하방이 좀 존재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매도에 대한 채널과 매수에 대한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골드가 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음. 다시 매도 채널로 돌입을 했잖아요. 근데 돌입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제 매도 채널을 이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의해서 상승 포인트가 나왔지만 지금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돼가는 분위기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2022년과 2023년 우리가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점도표가 사실 예측 수단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과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네. 뭐 2022년에 진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뭐 2024년 때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측하지 못해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지 그것을 결국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반영은 됐지만 아직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렴이 좀 만들어지면서 매수와 매도 이런 힘이 좀 싸우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자리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1755라인대 결국에 하단 자리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단기성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중수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755라인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일봉 추세상으로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추세와 매수에 대한 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진폭은 적기에 흘러가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하방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존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0분봉상에서 말씀드려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저가 놀이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골드도 똑같이 7월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아마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좀 큰 폭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이러한 급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매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다가 다시금 매도에 대한 추세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대는 이제 1755라인대죠. 1755라인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되 손절가 라인대는 1740대까지 1740이나 1745라인대 그래서 중수인 관점에서 매수 트레이딩 하시면 오히려 저는 좋은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1755라인 짚어주셨는데요. 매수와 매도 추세가 동시에 나오는 구간임은 유의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근데 골드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마스터님.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관점에서 있고요. 제가 정확히 좀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은 골드가 영향을 받는 거는 첫 번째로 달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국제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최근 받았던 거는 물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골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제 물가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적인 부분이 해결돼서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이 된 것뿐이지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지금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미국에서 이제 접종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게 된다라면 이 하반기 수요가 과연 이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강한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하방이 존재한다라는 건 지금 관점에서 물가 안정이 되고 있고 현재 국채 금리도 안정화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 이 테이퍼링 시기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지금 시점에서 하락은 맞습니다. 하락은 맞지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방이 존재한 만큼 우리가 미래에는요. 앞으로 7월에 고용지표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골드가 지금 하락에 대한 추세를 크게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755 라인대 매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제 예상적으로 봤을 때 변수가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일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될 경우 국채 금리가 1.3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거의 급등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만에 0.10bp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골드를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될 경우, 즉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채 금리가 얘기하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지금은 좀 둔화되는 속도지만 경제가 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과거 사례부터 여러분들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최근 골드의 상승폭은요. 2,000달러부터 올랐다가 매도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이 하락했던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효과가 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선 때죠. 이 대선 때 부양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트럼프가 부양책 규모가 상당히 적었었어요. 한참 작년에 트럼프 부양책을 하면은 공화당이 거의 한 5천억대로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고 바이든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이죠. 이 민주당 측에서 규모 자체를 좀 많이 크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1.2조에서 거의 1.9조 달러까지요. 근데 이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대선 때 이후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 규모가 좀 더 커지겠구나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지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국채 발행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결국엔 시중에 이제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고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가 영향을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2021년부터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라오면서 골드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밑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채 금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미국채 금리가 부양책과 이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골드에 대한 하락 국면이 어디까지 열렸냐? 1,600달러 선까지 열렸습니다. 1,600달러 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이제 했을 때는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수준, 즉 2020년 1월 달에 우리는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미국채 금리 상승이 여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중점을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골드를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첫째로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는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합니다. 즉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실 좀 대두되는 것도 경제 성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해가지고 1.45 정도 돼요. 뭐 1.5까지 찍고 왔는데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아직은 계속적으로 안정화되는 국면인데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되 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되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겠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포커스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7월 달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아무래도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 골드는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로 놓고 봤을 때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이 나와줘야 골드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 목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우리가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시적이다. 근데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최근 코멘트를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또 물가 얘기는 왜 하냐면 국채 금리를 계산하는 거는 결국엔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마이너스 물가 연동국채로 계산이 되면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돼요. 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국면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골드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추세를 보여주지 하반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강해지고 이제는 공급적인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골드가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째, 국채 금리를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엔 골드의 이 하락을 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골드가 하락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 수요적인 문제도 받쳐주면서 공급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소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골드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이 요인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때 물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안정화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골드가 앞으로 이제 이번 연도도 있겠지만 2022년 때도 충분히 좀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뷰가 여러분들 기준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은 1755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기본부터 이렇게 찬찬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었다시피 골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아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달러와 국채금리 그리고 테이퍼링의 영향을 지금 동시에 세 가지적으로 받고 있다고 또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또 계속해서 강달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금리는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FOMC 이후 지금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이견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달러가 초강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이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 푸는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우리가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병원에서 환자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약을 처방해주는 간호사가 있는데 알 6개를 지금 계속적으로 처방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호전되어 있으니 약 네 알만 먹어라.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뭔가 막 네. 네 알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호전돼 가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 나온다라는 게 자체가 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이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사실 상승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채금리 자체가 오히려 물가와 관련된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물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국면에서 결국엔 공급에 대한 그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안정화되는 국면이지만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완벽히 수요가 회복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복잡한 현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중요한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 흐름 영향까지 지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곧 있을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 청문회가 지나면 그나마 같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네. 완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요, 저는 파월 의장님 발언을 네. 통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문제 사항이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가 수요적인 즉 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 이번 뭐 이제 발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완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뭐 갑자기 또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